자, 2부로 갑니다. 윤석열 팔 차지철이 등장합니다. 지금 그랬잖아요. 차지철 정도의 권력이면은 뭐 국방부 장관 데려다가 귀싸대기 날릴 수 있는 그게 차지철이었어요. 국정원장한테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차지철이었어요. 그 후에 박정희 이후에 경호실장 또는 경호처장들이 굉장히 권력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호실장, 경호처장들한테 권력을 많이 안 줘요. 근데 권력의 특성 중에 하나가 권력자와의 거리라 그랬잖아요. 권력자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던 박근혜 때는 최순실이었고 그 최순실과 그 박근혜 사이에 문고리 4인방이 있었어요. 한 명은 중간에 죽었지만. 그게 이제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건데 경호처가 갑자기 군경을 우리가 직접 지휘할게. 근데 지금 국방부하고 경찰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까지 찬성해버리면 네 개돼지냐고 할까봐 형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라는 놈들의 특성을 보면 절대 반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언론이 지금 모두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까지 찬성해버리면 저거는 저희들은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사실.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거예요. 경호처가 군과 경찰의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게 법적으로 자체가 아예 헌법 위반이기도 하고 법률 위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추진을 해.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란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게 건국 이래 최초의 일입니다. 건국 이래 최초의 일. 박정희 때도 안 했던 짓이야. 물론 차지철이가 권한 없이 막 국방부 장관 조인트 까고 할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었겠지만. 근데 이렇게 과거를 보면 차지철한테 완장을 달아주고 결국 맞이한 결과가 어떤 거였나요? 탕탕탕이었잖아요. 이렇게 경호처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몰아주게 되면 결국 윤석열은 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참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자, 대통령 네.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일단 아니에요. 여기 보면 경호처장이 빨간 줄 있죠.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한다. 관계기관의 뭐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그 밑에 이제 바뀌는 거. 군,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빨갛게 돼 있는 거를 아래 빨갛게 돼 있는 거 바꾸게 되는 거. 아니 생각 한번 해봐요. 군대를 대통령이 직접 통괄하지 못하게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이나 이런 거를 경유해서 지휘 통솔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그거를 통수를 해버리게 되면 쉽게 표현하면 권한이 남용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인력이 약 3,000명 정도 된대요.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인력이. 그중에 경호처가 700명이고 많기도 하다. 뭘 지킬 게 뭐 있다고. 군이 1,000명이고 그 다음에 경찰이 1,3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군을 동원하거나 경찰을 동원할 때는 국방부나 경찰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인력 장비 등에 대한 운용을 총괄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직접 통솔하겠다. 이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박정희 전두환 때도 안 했던 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때보다 훨씬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지철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도 안 나오고 진짜 드라마나 이렇게 방송 아니면은 토막토막 보는 걸로밖에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지철 사진 같은 거를 구하려 하면서 제가 좀 놀라운 거는 그 시해 사망했던 지금 무궁화 동산이죠. 안가에서 다른 건 다 치워졌는데 차지철의 시신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진들 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의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박정희와 차지철은 제삿날이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네. 순서를 막 무시하시고. 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진짜 중요한 인물은 차지철이 아니에요. 차지철은 우리 뇌피셜인 거고. 이 시행령을 만들어준 주체가 법제처라는 데 있어요. 그러면 뭐 법제처가 법에 만들어줄 수 있지? 아니에요. 법제처가 만들어진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법제처장이 누구냐? 또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등장하네. 저 이완규. 저 이완규는 맞아. 윤석열 절친이잖아요. 네. 40년 지기. 40년 지기. 40년 직위인데다가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받았을 때 변호인 했던 놈. 맞습니다. 저 이완규가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나면서 걔가 저 학번 물어본 새끼지 저거. 그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제청권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 물어봤던 당시에. 그 소장파들 중에 네네. 한 명인데 이 이완규가 지금 법제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법제처장이 문제인 건데 계속 얘기했듯이 그 윤석열과 40년 지기입니다. 40년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는. 그리고 윤석열 징계 청구할 때 윤석열 변호사가 이완규였는데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 이완규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부탁을 했던 거였고요. 네. 그다음에 장모 관련해서 장모 사건 대리인도 맡았었고 네. 서울대 법대 79학번 같은 윤석열과 같은 79학번이고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구술을 했냐? 어? 그게 아니라 서울대 박사과정을 밟다가 좀 늦게 사법시험을 치렀는데 사법시험은 한 해 먼저 합격을 하고 논문 때문에 23기에 같이 윤석열과 입소를 해서 입사 동기가 되는 그럼 겁니다. 걔는 이제 입소. 쉽게 말하면 입소. 5년 부른 거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경호처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완규가 사실상 차지철인 거예요. 저 차지철인 거라고. 왜냐면 경호처장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아이디어로 군과 경찰을 통솔하겠다고 하겠냐고요. 윤석열 지시일 거 아니야. 그거를 윤석열이가 이완규한테 그런 식으로 법 좀 만들어줘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저는 또 사실은 더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차피 군경에 대한 통수권은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갑자기 무등금으로 대통령 경호실한테 이거를 맡겼는가 하는 궁금증이 첫째로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 한동훈 씨를 안 불러볼 수가 없는데, 지금 개정된 법에 의하면 군, 경 등 공무원을 지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동훈 씨의 표현을 불러서 등을 해석을 하면요, 모든 공무원을 다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법률대로라면 우리나라 대통령 등 경호에 관련 법률 제3조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거지 대한민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백히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시행령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지금 바꾸는 시도를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게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예전에 1930년대에 수권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수권법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법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법이 수권법이었어요. 갑자기 여기에 수권법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자세하게 해석하는 게 시행령이잖아요. 이 시행령의 모법 같은 게 수권법이에요. 그리고 그 1930년대 법이 뭐였냐면 히틀러였어요. 히틀러. 법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다시 시행령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거. 이거를 무제한적으로 놔둬버리면요,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무력화돼 버려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설명 잘해 주셨는데, 말하자면 이 군사정권에도 없었던 초유의 반헌법적 시도. 헌법이 대한민국 모든 법의 모법이잖아요. 그 헌법을 바탕으로 뭐 형사법도 만들고 정부 조직법도 만들고 다 만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역할, 법무부의 역할이 바뀌는 게 있으면 법을 개정해야지 시행령으로 만들 수 없는 게 법의 원칙이에요. 경호처가 경찰과 군대를 지휘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경호처 법이나 이런 법에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처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나 의무나 업무를 시행령으로 바꾸는 게 불법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반헌법적 시도라는 소리야. 이게 초유의. 그러니까 박정희도 못했던 짓을 윤석열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정필승 변호사가
의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의문이? 아니 왜 그게 의문일 수밖에 없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거는 대통령의 권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누구냐? 군경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원래 그냥 대통령 군경을 지휘할 수 있어요. 통솔 할 수 있다고. 근데 갑자기 대통령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군경을 지휘할 권리를 시행령을 통해서 갖게 되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중에 일부가 대통령이 아닌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게 왜 생겼을까? 그 이야기였어요. 예. 난 약간 다르게 봤거든. 뭐냐면 예를 들면 국민들의 촛불이 막 불타오르고 할 때 급하게 사용할 용도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게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아, 우리가 이태원 사건을 다시 한번 이태원 사건을 하면 안 되죠. 12구 참사를 다시 한번 불러보게요. 12구 참사가 나자 경찰이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시위와 소요 때문에 기동대를 배치할 수 없었다라고 했죠. 지금 이걸 가지고 핑계다 어쩐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법이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변명이 적법한 게 됩니다. 시위와 소요 때문에 기동대를 파견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 권력을 갖게 되면 야 그때 당시에 경찰 왜 지휘 똑바로 안 했냐 하면 경호상의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누가 경호상의 지시를 그렇게 내렸느냐? 경호처에서.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리고 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앞으로 12구 참사 같은 거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상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막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왜 안 막냐고. 아니 안 막는다기보다는 거기에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나를 경호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나왔었던 것처럼 촛불 집회의 인원들이 점점 많아지면 대통령 경호처가 나서서 군과 경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아니 근데 그건 대통령도 할 수 라는 있다고. 거죠. 아니, 네. 그러니까 네. 할 수는 있는데 경찰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통하고 서울청장 통하고 용산서장 통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거야. 급할 때 쓰려고 일단 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 싶어요. 급할 때 쓰냐. 그러니까 어떤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난 생각해요. 이런 시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아니 해보는 당연히 그런 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분께서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닌 대통령 경호실에다가 그 역할을 나누려고 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런 자기가. 그러니까 간단히 그러니까 하는 말하면 거죠. 네. 옛날 그 고려 시대로 말하면 3,000명의 사병이 생기는 거예요. 응급처치로 나를 구할 수는 있어. 난 그렇게 봐. 아니 근데 그 사병을 믿을 수 있냐는 이야기죠 제 얘기는. 그 모르지 그거는. 원래 믿는 덕계 발등시키는 거야. 믿는 덕계 발등시키면 윤석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 어쨌건 대통령 경호법을 모법을 벗어났고요. 그리고 이완규는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데 여기서 핵심 법제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행정부 각 부처 등에서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야 이게 법에 벗어나는 거냐 마는 거냐라고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고 그거를 법의 근거를 알려주고 그거를 하는 게 법제처야. 근데 법제처가 시행령을 제한해야 될 법제처가 그 모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서는 법을 만들어줬어. 이거 국정농단입니다. 윤석열 측근이 법제처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헌법에도 모법에도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주는 게 법제처 역할이야. 정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법제처한테 이걸 문의를 했을 때 법제처가 봤을 때 예, 이거는 위헌 소지도 있고 모법에 어긋나요. 이건 시행령으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들은 아예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럼 이완규가 차지처리 아니야. 맞습니다. 맞네. 총괄 그 협의 대신에 지휘 감독을 아예 알려준 게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얘기니까 나서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중앙일간지 중에서 조선중앙 서울신문 문화일보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하니까 보도 안 하죠. 절대 보도하지 않습니다. 야 훌륭합니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막을 방법이 없나요? 있어요. 각하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씨. 막을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윤석열한테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상상 금지. 제 얼굴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아이고 참. 이야기 여기까지.